네, 예상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러면 재표결이 관심사가 되고요. 재표결에서도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발의가 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한데 이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현안에 대한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바로 단도직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부권 행사했고 재표결을 앞두고 있잖아요. 일단 재표결에 올라가는 것은 거부당한 법안 그대로 올라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수정은 안 되는 거예요? 수정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재표결 결과는 역시 또 통과 안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자라고 할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 이런저런 협상을 해보는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법안에도 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이미 추천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했습니다. 타협이 된다라고 하면. 예, 맞아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법안은 그대로 두더라도 예컨대 민주당의 추천권을 뭐 대한변협에 차라리 그러면 위임하겠다. 라는 식의 뭐 아니면 대법원장 아는 민주당이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다 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물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안은 그대로 두더라도 실제 특검 추천 권한을 좀 다른 형태로 변경해 보는 거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법안으로는 우리가 민주당이 추천목 하나가 있지만 그건 행사 안 하고 변협에 내는데 그 위임을 할 테니까 이 법안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 그렇죠. 이렇게 협상을 한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김재섭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 같이 제3자 추천 특검이라면 받겠다라고 하는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물밑에서 얘기해 보는 것은 가능하죠. 아, 그래요? 그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실제로 그 얘기를 몇 분하고 했어요. 반응이 어떻던가요? 뭐 약간 이건 민주당을 폄하하는 얘기이긴 한데 야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야 민주당이 그 정도 정치력 상상력이 있었으면 국회가 이 모양 이 꼴이겠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이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식의 재미있는 상상력을 발휘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시나리오 1은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되 추천권을 포기하는 내용적 협상을 통한 게 시나리오 1이고 네. 시나리오 2는 그냥 재표결해서 이건 폐기가 되고 재발의를 할 때 그렇죠. 이때 그러면 추천권을 다시 이제 바꾸는 방안이 시나리오 2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지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바로 그냥 재표결을 해서 폐기시키고 다시 시작하는 형태에 대해서 부담감을 좀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게 예. 조국혁신당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약간 매운맛 민주당 같은 느낌이 있죠. 현실적으로. 네. 그런 굉장히 강경한 야당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일이 되게 하려면 추천권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야당 추천만 고집하면서 쳇바퀴 돌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일정 부분 형성되고 있다. 네. 저는 뭐 그 점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조국혁신당에 대해 가지고. 그래요. 네. 아무튼 대표님이 그 먼저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주는 안을 제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솔직히. 민주당 반응은 이제 여러 중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되기만 하면 우리가 왜 안 받겠냐. 그건 거예요. 정말로. 저한테 대놓고 한 얘기가 국민의힘 의원들만 설득해달라. 그 정도면 우리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라는 거고. 물론 그게 원내 대표단도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그런 얘기를 대놓고 얘기하기 쉽지 않죠. 민주당 원내 대표단은 쉽지 않지만 여러 의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라는 의견인 것이고 국민의힘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안철수, 김재섭, 조경태 의원은 동의할 거고 이미 그런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제3자 특검을 거부할 만한 명분이 없다. 네. 그래서 친한계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전대 결과에 일정 부분 달려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대한변협을 싫고 대법원장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은?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우선 대법원 등 제3자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고 꼭 명시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편하게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됐으니까 얘기하면 천하람 안을 가지고 제가 친한계와 굉장히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그 말씀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정치적 타이밍이나 결단의 문제지 네. 대법원장이냐 대한변협이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네. 거는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각을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이 상당히 난타전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골이 이제 깊게 파일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이 난타전의 여파가 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처리의 어떤 입장의 갈림 현상으로 혹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랬으면 안동훈 좋겠다. 후보님도 그 사람이 이 뭐랄까요? 예. 이 뭔가 있다면은 이 결기가 있다면은 예. 이왕 대통령과 이제는 같이 가기 어렵다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그것이 지저분한 뭐 문자 일심 논란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차별화를 보여줘야겠다는 결단을 할 때가 왔습니다. 처신 문제가 아니라 이제 노선 투쟁으로 가야 그렇죠. 된다. 굉장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자 일심 논란 이거 뭐 뭡니까? 저는 여당의 전당대회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서 이렇게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감상평이 그렇습니까? 그럼요. 이건 뭐 최악이죠, 최악. 근데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을 수 있는 건 윤한 간의 갈등이 관계가 어떤 것이냐는 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굳이 말하자면 한동훈 후보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적인 관계 논란에서 차라리 국민을 대하는 어떤 정치적 노선의 문제로 이걸 틀어야 된다. 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본인의 독자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최상병 특검법.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한동훈 후보가 왜 이렇게 끌려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되게 수비적이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나왔을 때도 문자 일심 논란 나왔을 때도 저는 좀 더 멋있게 갔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명언을 좀 빗대가지고 그 뭐 비대위원장은 영부인의 부하가 아닙니다.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오히려 세게. 오히려 세게. 그리고 뭐 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민심에 부합해가지고 사과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막아서 못했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하시고 네. 그렇게 민심을 따지시는 거면 내가 얘기한 것처럼 최상병 특검도 받으십시오. 우리 최상병 특검 협상해가지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가야지 왜 끌려갑니까? 전 답답합니다. 보고 있으면. 이 논란 과정에서 지금 불거진 가지가 댓글팀 그 존재 여부거든요. 네. 대표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신뢰까지 하십니까? 저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렇게 진정성이 넘치고 네. 정보값이 최고를 찍고 있는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인터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 캠프에서는 사실과 다르고 그러니까 대응을 같이 갔다 이런 평이 어제 나왔던데. 그렇지만 한동훈 캠프에서는 역시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말한 어떤 법적 대응 같은 것들은 못 하고 있죠. 그리고 그래요? 장해찬 최고위원은 언제든지 모든 자료를 공개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굳이 말하자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 쪽을 더 신뢰합니다. 근데 혹시 그 장해찬 그 전 최고 말고 혹시 대표님도 그 비슷한 어떤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소문 정도로만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들으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네. 저는 댓글팀이 복수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복수로. 네. 복수로 하면 지금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가 저희 인터뷰에서 밝혔던 이른바 한동훈 여론 대응팀 하나. 네. 또 하나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자에서 나왔던 그 댓글팀 그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굳이 따지자면 김건희 여사의 여론 대응팀이었겠죠. 두 개가 다 있었다. 있었다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어떻게 들으셨는데요? 근래? 우선 이거는 그냥 제가 대선 때 그냥 다 풍문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께서 본인이 정치를 굉장히 잘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라고 느끼는 지점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 뭐 소위 말하는 유튜버 관리 같은 것들이었다라고 저도 그냥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유튜버 관리를 김건희 여사 쪽에서 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해서 사실은 보수 진영에 그다지 뿌리가 없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 사람인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빠르게 보수 진영의 대세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튜버 관리를 굉장히 김건희 여사가 열심히 하셨던 것 아니냐라는 소문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 최근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그거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본다 이런 얘기도 그럼 연결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경선 단계부터. 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사실은 취임식에 예. 원래 같으면은 사실 예. 발도 못 들여낼 만한 굉장히 음모론적인 아니면 아주 극우적인 유튜버들이 많이 초청된 것들이
저는 그게 하나의 일련의 흐름으로 보면 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다르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럼 관리팀을 두고 관리를 했다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했다라는 겁니까? 그걸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몇몇 뭐 유튜버들과 함께 그런 작업을 하셨던 것 아니냐라는 정도의 소문이 당시 여의도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실명까지 언급이 됐고 그 몇몇 유튜버.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장해찬 전 최고가 어제 저희와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이른바 한동훈 여론 대응팀에서 주목할 점은 네. 법무장관 재직 시절부터 이게 운영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보면 선거 과정에는요. 이런 걸 안 하는 후보들도 있죠. 있지만 하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드루킹처럼 무슨 뭐 매크로를 돌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은 이게 꼭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사실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뭐 여론을 좋게 하겠다, 뭐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폭로에서 굉장히 문제되는 지점은 이게 공직자가 된 이후에 네. 그건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했다면 된 이후에 이런 팀들이 운영이 됐다면 네. 혹여 공적 자원들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예컨대 법무부에서 홍보를 맡기고 있는 업체의 어떤 도움을 받았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공적 자원의 부당한 투입이 없었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게 굳이 법률적으로 따지면 확인해야 되는 지점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이제 이게 뭐래서 이제 그 처음에 댓글팀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으니까 얘기를 하면 그냥 좀 우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저희한테 좀 좋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라는 어떤 부탁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조직적으로 이 기사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라가 되는 이렇게 되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죠. 예컨대 뭐 예를 들면 유력 정치인들 같으면 팬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뭐 예를 들면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그거에 문제도 이런 기사에 가서 우리 얘기 좀 방어 좀 하자. 아무 문제 될 게 없는데 팬덤 연승에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 얘기는 팀장이 따로 있고 관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문자에서까지 댓글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준석 대표 얘기처럼 이거는 뭔가 아는 사람들의 대화고 실체가 있는 대화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규명 대상으로 좀 놓아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